70대 이후에는 우리의 몸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기 때문에 식사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건강에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70대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사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70대 이후 식사 관리가 중요한 이유. 나이 들수록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섭취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 관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고집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다면 저염식과 당분을 줄인 식단을 실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체중 관리와 근육 감소 방지를 위한 식사의 역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신체 활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육 감소증을 막기 위해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2. 노년기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단백질 섭취 근육 감소증 예방과 면역력 강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콩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낙상이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단을 짜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7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그리고 잎채소가 있으며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과 물 소화 건강과 변비 예방. 7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채소, 과일, 통곡물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소화 활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야 할 음식과 주의해야 할 식습관. 지나치게 짠 음식과 고지방 음식의 위험성. 70대 이후에는 짠 음식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은 짠 음식 섭취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젓갈, 장아찌, 라면과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음식 역시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과 저지방 식단을 선택하고 조미료를 줄여 음식을 자연의 맛으로 즐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당분 과다 섭취가 가져오는 건강 문제.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당분 과다 섭취는 노년기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당뇨병이나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수, 과자, 빵과 같은 가공된 단 음식은 되도록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진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 선택하기.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몸에 해로운 첨가물과 나트륨,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노년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그리고 통곡물로 식단을 채워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4. 하루 식사 구성과 건강한 식단 예시. 아침 식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균형 잡힌 식단.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가볍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이나 통곡물빵에 삶은 달걀과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을 섭취하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를 선택해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면 하루 동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적정 칼로리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점심과 저녁 식사는 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칼로리를 유지하며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구이와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밥이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소화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벼운 메뉴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나 닭가슴살, 그리고 야채죽과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하루 식사에서 지나친 칼로리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간식과 영양 보충 과일, 견과류,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간식은 과식을 예방하고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과일은 자연스러운 당분과 비타민을 제공하며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적당량만 섭취하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지방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간식은 가볍고 건강하게 선택해 하루의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70대 이후 식사 관리의 실천 팁.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 체크하고 식단 점검하기. 나이가 들수록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영양 상태 점검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특히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 점검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식과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소화 건강 챙기기. 7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식과 천천히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소식은 건강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노년기에는 식사 자체가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 정서적 만족을 채우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고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먹기보다는 가능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식사를 즐겨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0대 이후의 식사 관리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식사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식사 전략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세상에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 건강한 습관, 배움의 기쁨, 여행, 사회활동. 이 모든 것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움, 건강, 새로운 일, 취미, 여행, 긍정적인 태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느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80대 분들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배워보겠다는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활력이 더해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면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가드닝 등 다양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노후의 배움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노년기에 도전하기 좋은 배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라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할 때도 유용하고 두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가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술 익히기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이 더 넓어집니다. 영상 통화,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하는 취미 배우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DIY,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거나 블로그나 책을 써보는 것도 멋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이제 운동해도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운동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추천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관절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 아쿠아로빅은 관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폐활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충분히 쉬게 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의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이나 술 섭취는 줄이고 녹차나 허브차 같은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끼는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70대에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프리랜서나 컨설팅 등의 일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미를 살려 공예품이나 수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생활도 더욱 즐거워집니다. 돈을 떠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0대에도 취미를 활용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자수, 목공 같은 수제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손쉽게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제 쿠키, 전통차, 장류 같은 건강한 먹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꽃꽂이, 원예, 가드닝 같은 취미도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쁜 화분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작은 식물을 기르고 분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 같은 예술 활동도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직접 만든 그림을 엽서나 액자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 있는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강의를 진행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에서 교육봉사, 상담봉사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장애인 지원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한 봉사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나 번역 봉사, 온라인 멘토링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멘토링 활동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삶의 지혜를 나눠주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추천됩니다. 책 읽기 봉사, 어린이 돌봄 봉사 등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에도 취미를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는 감성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정서적인 안정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요리나 베이킹은 손으로 하는 활동이면서도 성취감을 주는 취미입니다. 가드닝이나 식물 기르기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데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취미로 삼으면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취미로 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는 것이 취미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손을 움직이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미술 활동은 감성을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예나 캘리그래피는 집중력을 키우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공예 활동은 성취감을 주고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공, 도자기, 가죽 공예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이 가능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는 손을 사용하는 섬세한 작업으로 두뇌 활동에도 좋습니다. 요리는 직접 만든 음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베이킹이나 전통 음식을 배우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창작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소한 수익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해 자신의 창작 활동을 공유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할 때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예나 요리 강좌에 나가면 배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모임이나 산책 동아리에 가입하면 건강도 챙기고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해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하는 취미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어질수록 정서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은 젊을 때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 방법이 많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과 경험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여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며 풍경을 감상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여행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삶에 대한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며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떠나보세요.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가볼 만한 명소나 공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의 장점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역사적인 유적지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색다른 여행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떠나면 창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면서 힐링하는 여행도 추천됩니다. 해외여행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꼭 먼 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은 비행시간이 짧고 여행하기 편한 곳이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이동의 불편함 없이 다양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체 여행을 선택하면 이동과 일정이 편리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꼭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는 미리 숙소와 교통편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로운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정하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짐을 준비하면 이동이 편리하고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할 때는 작은 노트나 카메라를 가져가서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기회가 됩니다. 여행지에서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여행 보험을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떠나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때보다 몸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면서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배우고 적응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삶을 즐기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몸도 지치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삶이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즐거운 일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즐기면 7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가령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면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실천하는 것도 멋진 도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도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가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배움, 건강한 습관, 여행, 취미, 경제활동, 봉사활동까지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멋진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도전하는 70대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70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70대 건강 관리가 잘 되면 80대, 90대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작은 질병도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감기에 걸려도 금방 나았지만 이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회복이 느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와 꼭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럼 70대 건강 관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움직임도 부담이 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도 부담이 가면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도 원활해져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꼭 필요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근육과 관절 건강을 챙겨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평소 하던 일도 힘들어지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 같은 질병에도 강해집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70대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TV를 볼 때 가볍게 제자리 걷기를 하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벽을 이용해 푸시업을 하면
상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팔 운동도 근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운동을 하기 어려운 날에는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므로 무리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운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면 단순한 일도 까먹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를 섭취하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 회복이 더뎌지고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학습과 사회적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뇌 건강 관리법입니다.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암기 훈련을 하는 것도 뇌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해야 할 일이나 전화번호를 외워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퍼즐이나 스도쿠 같은 게임을 하면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뇌 건강 관리법입니다. 같은 길만 다니기보다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뜨개질 같은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합니다. 대화하는 습관도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면 감정적인 안정과 함께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하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뇌 건강을 지켜보세요. 치매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를 자주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더 활발하게 연결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도 치매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뇌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뇌가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정신적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치매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치매 예방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혈압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부담을 느껴 심부전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면서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식습관이 나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려면 가공식품과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육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피해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이 묽어져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 빈뇨로 인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심장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가벼운 운동, 명상,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 과정에서 혈류가 집중되면서 심장이 과부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은 심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혈압을 급격히 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갑자기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심장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수록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이 나빠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척추가 휘거나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하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운동 부족은 뼈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뼈는 적절한 자극 운동을 받을 때 더 단단해지고 밀도가 유지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적게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해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나 영양 불균형도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은 뼈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골다공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을 챙기면 80대, 90대에도 활기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멸치, 치즈, 두부,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효과적으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과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콩류, 닭가슴살, 생선,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피와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칼슘이 빠져나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 걷기, 계단 오르기은 뼈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골다공증 예방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스쿼트, 아령 운동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뼈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뼈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척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마르면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체중이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어 관절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가벼운 질병도 금방 회복되지만 7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감기도 쉽게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 저하는 체내 염증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면역력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영양 불균형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약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환경이 변하면서 좋은 유익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므로 장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균형 잡힌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오렌지, 레몬, 키위,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생성되지만 부족할 경우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꿀, 호박씨, 견과류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김치, 된장 등을 섭취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마늘과 생강 같은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식품도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탕 섭취는 면역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방법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감이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감염 위험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면역력이 강하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낮추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웃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걱정을 줄이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신체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건강한 하루를 보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70대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 건강, 뇌 건강, 심장과 혈관 건강, 면역력, 정신 건강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 80대, 90대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과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외로움을 줄이세요. 꾸준한 두뇌 활동 독서, 퍼즐, 새로운 취미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세요.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70대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하고 싶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며 더 활기찬 70대를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